네, 이번에는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트래블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모신 분은요, 전 하나은행 자금 세탁 방지 섹션 유닛 리더이자 한국 블록체인 협회 자문위원 겸 프로비트 이사를 맡고 계신 정지열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특근법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트래블룰을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제 반년이 지났네요. 트래블룰 적용 후에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 트래블룰이 시작됨으로써 그 코인에 대한 추적, 그 다음에 가상자산 업계의 그 투명성이 더 강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객 확인제도 KYC하고 코인을 추적할 수 있는 트래블룰이 가장 그 기본이 되는데요. 이번에 트래블룰이 적용됨에 따라서 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트래블룰을 두고 코인판 금융실명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비유가 맞나요? 네네. 트래블룰을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네. 코인 실명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코인에다가 이게 누구 코인이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는지 네. 그 꼬리표를 붙인다 그래서 트래블룰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코인 실명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트래블룰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지금 시청자들한테 약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네네. 예, 이 말 그대로를 해석하면 여행하는 규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돈이 여행을 한다, 뭐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요 어떤 제도이고 이게 사실 오해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코인 시장 죽이려고 만든 제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트래블룰 하니까 이번에 이제 코비드도 풀리고 그래서 여행을 뭐 가는 거나 아니면 여행 제한 구역을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일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래블룰은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돈이 여기에서 저기로 흘러가는 걸 추적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트래블룰이라고 하는 거고요. 법률적으로는 이제 그 1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이체할 때, 네. 송시인하고 수취인의 성함이랑 그 다음에 지갑 주소 이런 거를 정보를 갖다가 코인을 송신할 때 같이 전송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코인이 자금 세탁이라든지 불법 자금, 뭐 마약 자금이랑 연결됐다 그러면 금융당국에서 빨리 추적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반 시설을 만들자는 게 이제 트래블룰의 취지입니다. 그럼 코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일반 일반 은행을 이용할 때 혹은 뭐 국제 송금을 할 때 이런 때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타용한 송금, 전자금융망을 통해서 송금을 보낸다 그럴 때 저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송금인 정보가 그 거래 내역하고 같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국내 거래뿐만이 아니라 외국으로 해외 송금을 보낼 때도 그 네. 송금인 정보하고 수취인 정보가 그 전문에 같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 이름이 그 돈에 붙어 다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전산상에는 다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재밌는 예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나라에 뭐 김정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자 이름. 김정은을 갖다가 영문을 써가지고 뭐 남아프리카에 송금을 한다. 그럼 중간에 북에 계신 김정은으로 착각을 해서 그 송금을 홀딩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한번 홀딩이 되면. 예. 그게 이제 김정은은 잘 아시겠지만 그 요주의 인물로 전 세계가 와치리스트 필터링으로 홀딩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송금을 보낸 거를 다시 반환받기도 어렵고 목적지까지 송금이 가지도 않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일반 어떤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왜 이거에 이렇게 은행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거래소가 왜 이렇게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가지고 좀 말하자면 벌벌 떠는지 이게 이제 좀 체감이 안 된다 이런 또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은행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오래 하셨으니까 트래블룰 위반을 은행이 못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그 기업은행이 1,049억 과태료를 미국으로부터 받았고요. 1,049억. 예. 농협이 이제 149억.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이란이랑 북한과 관련된 송금 거래에 있어서 그 요주 인물 아까 얘기했던 김정은이라든지 뭐 이런 테러리스트의 이름을 필터하지 못할 경우에 그게 나중에 그 발각이 되면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라든지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 회사보다는 작은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들 이런 업체들이 이런 이란이라든지 북한 이런 테러 자금하고 연루가 돼 있을 때 회사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단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여쭤볼 수 있는 게 그 빗썸이나 업비트나 뭐 코빗 같이 지금 은행 그 가상자산 그 뭐라 그러죠? 원화 계좌가 연동이 된 거래소들 이외에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 각자 독자적으로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래소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갖춰지고 어떤 부분도 좀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직 거래소 이사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신다면 어떤 곳이 가장 좀 이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신고 수리가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미 이제 신고 수리 과정에서 AML,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다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고 수리가 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완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에 투입되는 인원이 원화 거래소는 한 3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투입이 되고요. 네. 코인 거래소들은 평균 6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원이 투입되는 거에 따라서 약간 그 자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은 신고 수리가 마친 거래소들은 완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된다면 해외 거래소와의 연동도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트래블룰이 시작이 돼서 이제 트래블룰의 솔루션을 국내에서 람다 이오릭이 제공하고 있는 베리파이 바스프랑 네. 그다음에 코드 그 코인원, 코빗, 빗썸 이렇게 이제 세 개사가 만든 그 코드에서 제공하는 R3 코다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외 거래소들과 연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하고의 트래블룰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투자자들의 그 불만이 뭐냐면 네. 아니 한국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불편해 죽겠다. 나 이게 해외 거래소로 어쨌든 돈을 보내야 되는데 해외 투자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걔네는 뭐 트래블룰 있는지도 잘 모르는 나라도 많더라. 왜 한국만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뭐 이런 불만들이 있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6월 달에 발표된 FATF, 그러니까 FATF라는 거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전 세계를 총괄하는 기구인데요. 네. 여기서 발표된 6월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사가 98개,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98개 중에서 30개국이 현재 트래블룰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 미만이 트래블룰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적용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올해 3월 25일 세계 최초로 이제 트래블룰을 시작을 했고요. 네. 5월 달에 이제 일본이 이제 따라서 시행을 했고 그 외에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조지아라든지 미국,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러면은 사실 저희 한국은 굉장히 우등생인 거네요. 예, 우등생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좀 혼란이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는 사실 이렇게 도입조차 안 하고 지금 준비 중인 걸 저희는 미리 도입을 한 것이고 그게 뭐 예습인 거니까 나쁜 거라고 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만 좀 과도하게 너무 지금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거래소에 계시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FATF, 뭐 FATF라고 얘기하는 그 국제 기구에서 앞으로 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나아갈 길을 가이드해줬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시작한 거는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고 그 다음에 FATF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타 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로 트래블 룰을 적용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